안녕하세요. 자세박사 윤박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깨 후면 운동이라고 알고 있는 비하인드 넥 프레스입니다. 후면 어깨 발달시키려다가 오히려 어깨 부상만 당하는 비하인드 넥 프레스 제대로 알고 하자. 이 어깨를 후면으로 잡고 밀어주고 있는 이 어깨 운동, 여러분 많은 자료들을 보시게 되면 그 후면 운동을 하게 되면 어깨에 대한 후관절 증후군 또는 임핀지먼트 신드롬, 충돌 증후군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결론들 때문에 비하인드 넥 프레스가 위험하다 라고 많은 자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맞는 말입니다. 특히 구분등이신 분들, 거북목이신 분들이 이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하게 되면 상완골, 여기 팔뼈 있죠? 이 팔뼈와 여기 끝에 튀어나와 있는 아크로미언, 견봉이라는 곳이 들어 올렸을 때 견봉이 앞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구분등이신 분들은 앞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완골두와 그 견봉이 계속 마찰이 발생하면서 부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상이 덜 나타날까요? 비하인드 넥 프레스가 후면 어깨 발달에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논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 숄더 프레스, 후면 어깨 운동,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하게 됐을 때 그다지 후면 삼각근의 근활성도가 높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아래에 찾아본 논문에 의하면 숄더 프레스를 할 때 측면이 오히려 더 근활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고요. 특히 이 후면 근활성도가 높게 나타나는 운동은 우리 왜 리얼 플라이 있죠? 아니면 팩덱 플라이를 리버스로 할 때, 또는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저번에 저희가 준비했었던 그 내용들이 이 후면 어깨의 활성도를 크게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 후면 어깨는 팔을 들어 올리는 플렉션이 아니라 신전의 메인 역할을 하고 외회전의 역할을 하고 수평 외전의 메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하인드 넥 프레스로 굳이 후면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체형을 교정하면서 코어를 붙잡으면서 어깨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상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비하인드 넥 프레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팅 자세 잡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비하인드 넥 프레스는 구분등이셨던 분들이 하려고 하면 어떤 자세가 나오냐면 어깨를 오히려 더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뒤로 더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충돌 증후군의 원인을 초래하고 있는 동작입니다. 하면 할수록 어깨 통증이 심해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느냐? 오히려 어깨를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는 힘을 쓰시면서 어깨가 펴져야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와 손목이 수직 상태가 돼야 되고요. 자, 구분등인 사람이 이렇게 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허리가 제껴집니다. 자, 허리가 제껴지면 척추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미 코어가 풀린 거죠. 척추를 강하게 세울 수 있게 배와 엉덩이로 골반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를 조일 겁니다. 이 날개뼈 사이를 조이는 이유는 이 끝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 부분이 뒤로 넘어와 줘야 이 상완골두와 이 견봉의 마찰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견봉을 뒤쪽으로 밀려면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를 좁혀줘야 됩니다. 혹자는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를 좁히게 되면 능형근이나 이런 등 근육의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후면 삼각근의 활성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등을 쫙 펼치고 해야 후면 삼각근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가르쳐 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부상을 일으킬 확률을 높이면서 후면근 활성도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안전하게 날개뼈를 모아주시면서 견봉과 상완골두가 마찰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잡고 날개뼈를 조이시고 배엉덩이를 잡을게요. 그 다음에 손목과 팔꿈치를 수직으로 세울게요. 이게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하기 위한 세팅 자세입니다. 2번은 중요하기 때문에 날개뼈 모으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뒤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여기서 배엉덩이를 잡으셨고요. 그 다음에 어깨를 내리죠. 어깨를 내리는 방법은 팔꿈치를 뒤로 이렇게 돌려서 바깥으로 돌리는 힘을 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외회전이라고 하는 동작이 나오니까 후면 어깨에 긴장을 더 줄 수 있죠. 안전하게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어깨를 넘기는 방법입니다. 그럼 넘겼어요. 외회전이 됐죠. 그러면 얘의 기능을 한번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날개뼈를 조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와
상완 골대의 마찰력을 줄여줍니다. 여기까지가 날개뼈의 세팅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이제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해봐야겠죠. 자, 바벨의 그립을 잡을 때는 이 상태에서 비하인드가 내려왔을 때 손목을 세워볼게요. 잡고 손목을 세우세요. 손목 세우시고 내려왔을 때 너비를 잡을 때요. 이 팔꿈치 라인이 90도 라인으로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어깨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충돌하는 그 각도가 조금 덜 위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상태에서 잡고 그러면 그립이 조금 넓어야겠죠? 90도까지 내려오려면.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손목을 꺾으시면 이미 팔꿈치가 외회전이 아니라 내회전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손목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손목과 팔꿈치가 수직인지 보시고 그 다음 날개뼈를 조이고 배엉덩이를 조이고 체중은 뒤꿈치에 실어줍니다. 자, 밀다 보면 배가 또 풀리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이것도 플랭크 하듯이 코어를 꽉 잡으세요. 모든 근육 운동은 플랭크 하듯이 플랭크가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플랭크 하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왔을 때 비하인드로 내려왔다가 날개뼈를 조였는지 체크하시고 풀릴 거예요. 풀리면 안 돼요. 잡고 하나, 둘 밀어주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올게요. 옆에서 바라보면 팔꿈치 각도 보이시죠? 하나, 둘 다시 잡고 배엉덩이 잡고 하나, 둘 몸통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다시 마지막 몸통은 그대로 거기까지.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지금 세팅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 계속 같은 자세가 나오죠. 날개뼈를 모으고 어깨를 내리고 배엉덩이를 잡고. 자, 이 자세는 바르게 서 있는 자세도 되고요. 걸을 때 쓰는 자세이기도 하죠.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인 세팅하는 자세로 근육 운동을 하시게 되면 영구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구분 등 거북목 자세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세가 이뻐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